CNN 긴급 타전. 기록적인 폭염과 낙후된 냉방 시스템, 대도시 시민 안전. 심각한 위협.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후, 더위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에서는 한국의 어떤 점을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공공 시스템,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애슐리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들,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이자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몸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대중교통 시스템만큼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곤 했고요. 그런 제가 태평양 너머 머나먼 동양의 한나라, 대한민국에서 제 인생관과 연구자로서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여정, 마치 미래 도시를 미리 체험한 듯한 그 생생한 기억들을 여러분께 소상히 풀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예요. 그해 여름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그야말로 불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오븐처럼 달아올랐고 시민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죠. 저 역시 그 절망적인 더위 속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대중교통과의 사투는 제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에어컨은커녕 낡아빠진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시내버스 안에서 숨막히는 열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에 뒤섞여 현기증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정류장의 상황은 또 어떻고요?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 없는 곳이 태반이었고 간혹 지붕이 있다 해도 그저 형식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찜통 같은 버스에서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지친 몸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앉아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죠. 마침 CNN 채널에서 저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비가림막 수준을 넘어 마치 작은 첨단 건물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스마트 쉼터라고 불리는데요. 지능형 온도 및 습도 제어 시스템은 기본이고 공기 정화 시설,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외선 살균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서 비치는 서울의 버스 정류장은 제가 매일 이용하거나 혹은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그 어떤 정류장과도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앵커가 강조했던 것처럼 극심한 폭염과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는 그 스마트 쉼터의 다양한 기능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끌었던 것은 바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원한 냉방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런 것이 정말 현실에 존재한다고? 버스 정류장에 저런 수준의 냉방 시설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강렬한 호기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흥미로운 발견을 제 지도 교수님이신 존슨 교수님께 들뜬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으신 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보수적이셨고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제 이야기를 들으신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애슐리,
그건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의 산물일 뿐이야.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니 듣기만 해도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 그런 시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 같은 거겠지. 교수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으셨죠. 진정한 도시 인프라라는 건 말일세. 막대한 국가 예산과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법이야. 아시아 국가들이 종종 선보이는 그런 반짝이는 장난감 같은 것들에 너무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되네. 우리 미국이 이룬 시스템을 보라고. 물론 개선할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안정성과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겠나? 교수님의 냉소적인 말투와 특히 장난감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에 마치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냉소가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불씨를 더욱 강하게 지폈어요. 과연 그럴까?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그저 보여주기식일 뿐일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존슨 교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혹은 보려 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장난감처럼 보이는 시스템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죠. 단순히 화면으로만 스쳐 지나갔던 그 정류장의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기술 너머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날 이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혹은 꼭 찾아내야 할 보물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그 확신에 찬 냉소야말로 제가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던 셈이죠. 마침 제게는 몇 달 뒤로 예정된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교통 혁신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해외 학술 출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기술력으로 정평이 난 일본이나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를 주요 연구 대상지로 삼는 것이었죠. 하지만 CNN 뉴스에서 본 그 강렬한 장면과 존슨 교수님의 확신에 찬 냉소적인 평가는 제 연구 계획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틀어놓았습니다. 저는 기존의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수도인 서울을 반드시 방문해서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존슨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그저 보여주기식 장난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인지 말이죠. 솔직히 말해 한편으로는 존슨 교수님의 그 오만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치기 어린 승부욕도 조금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만약 한국의 그 시스템이 정말로 뉴스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 예감하는 것처럼 우수하다면 제가 매일같이 씨름하고 있는 미국의 낙후된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여름철이면 속수무책으로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그 현실에 적용할 만한 실질적이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실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 연구 경력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그들의 정책과 기술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들을 뒤지고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고 한국의 뉴스 기사들을 번역해가며 읽었죠.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CNN 뉴스에서 보았던 스마트 쉼터는 단순히 냉방 기능만 갖춘 것이 아니었어요. 실내외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동으로 정화하는 시스템, 빠르고 안정적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제공, 다양한 방식의 휴대폰 충전 시설, 심지어 일부 선도적인 지역에서는 미세 안개 분사 시스템, 일명 쿨링 포그까지 설치하여 정류장 주변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 접할수록 존슨 교수님께서 그토록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에너지 낭비라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피상적인 비판이었는지 점차 깨닫게 되더군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편의시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떤 확고한 공공 철학이 깊숙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물론 아무리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한다 한들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복잡한 기대와 약간의 건강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과연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저의 기존 연구에, 그리고 어쩌면 연구자로서의 제 삶의 방향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여름 햇살보다 어쩌면 더욱 뜨거울지도 모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인 궁금증과 탐구심을 가슴 한가득 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숨막힐 듯한 더위와 낯선 공기의 무게감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여름과는 질적으로 다른 끈적끈적한 습도와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무겁게 감싸는 듯했죠. 아, 이런 날씨에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어쩌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솔직히 그런 불길한 예감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항시설을 빠져나와 공항철도에 몸을 싣는 순간 저의 그런 우려는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열차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오는 인공적인 냉기가 더위에 지친 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오, 이 정도면 시작이 아주 좋은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놀랍도록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첫인상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예약해둔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첫 번째 진짜 버스 정류장이었죠.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류장 한쪽에 늠름하게 서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액정 표시 장치, 바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였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제가 타야 할 버스의 번호와 함께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또 언제쯤 오는지 등의 핵심 정보가 마치 잘 짜인 교양곡의 악보처럼 일목요연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심지어 현재 운행 중인 버스들의 위치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노선도와 함께 해당 정류장을 경유하는 모든 버스들의 전체 노선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광경이었어요. 저희 동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낡은 안내판들은 그저 빛바랜 장식품에 불과할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잦은 고장은 예사였고 표시되는 도착 예정 시간은 거의 대부분 실제와 맞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정류장의 안내 시스템은 전혀 달랐습니다. 안내판에 5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던 버스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손목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5분을 가리키는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가득 안고 제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다시 한번 쾌적하고 시원한 냉기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죠. 창밖의 찜통더위가 무색할 만큼 버스 내부는 쾌적 그 자체였습니다. 요금은 또 얼마나 저렴한지 미리 준비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에게는
놀라운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편의시설과 시스템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너무나 완벽하게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결코 존슨 교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듯 말씀하셨던 반짝이는 장난감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 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적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이렇게 쾌적하고 정확하며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니. 이건 정말이지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제 가슴이 예감과 흥분으로 조금씩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탐험가라도 된 것처럼 서울 시내 곳곳을 부지런히 누비며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했습니다. 타면 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저의 놀라움과 감탄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우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 내부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먼지 한 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음료수를 쏟은 얼룩이나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좌석 시트 역시 찢어지거나 심하게 오염된 곳 없이 항상 말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지 버스나 지하철 내부에서 불쾌한 음식물 냄새가 나는 경우도 거의 없었죠. 이건 정말이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나라의 대중교통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모습 또한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자신이 타야 할 버스의 종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두 줄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혹은 가만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노약자나 임산부가 탑승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극도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좀처럼 쉽게 보기 힘든 어떤 공동체적인 질서,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숙이 몸에 밴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살인적인 한여름의 폭염에 대처하는 그들만의 세심하고도 지혜로운 배려들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기가 한국에서도 가장 덥다는 8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는 강렬한 햇볕을 효과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차양막이 잘 설치되어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앉아서 더위를 피하며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깨끗한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떤 정류장에는 심지어 정류장 지붕에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나오는 소형 선풍기까지 설치된 곳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류장이 그런 첨단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들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진심 어린 흔적들이 도시 곳곳의 정류장에서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의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단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부터 이미 바깥과는 확연히 다른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고 역 내부 승강장은 물론이고 달리는 열차 내부까지 마치 잘 관리되는 대형 쇼핑몰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냉방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땀을 비오듯 쏟다가 시원한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의 기분이란 정말이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해방감과 안도감을 선사했죠. 이러한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배려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저의 깊은 신뢰와 존경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이나 규제가 잘 되어 있어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야. 시민들 개개인의 높은 공중도덕 의식과 함께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존슨 교수님께서 그토록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 피상적인 보여주기와는 그 근본부터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깊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에게 진정한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쾌적함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그야말로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살아있는 생활 인프라 그 자체였으니까요. 정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는 신기한 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서울까지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였던 바로 그 스마트 쉼터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의 여름 날씨 중에서도 가장 무더위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린다는 오후 2시를 그 역사적인 체험의 시간으로 정했죠. 서울의 여름은 정말이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는 뜨거운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눈앞이 일렁이는 듯했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의 모공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숨쉬기조차 힘겨울 지경이었어요. 이런 극한의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정말로 보통 고역이 아니겠구나. 스마트 쉼터가 있다는 곳으로 향하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에도 저는 이미 찜통더위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는 어지러질했죠. 드디어 저 멀리 제가 CNN 뉴스와 수많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익히 보아왔던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에서 튀어나온 듯한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스마트 쉼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저를 알아보기라도 한 것처럼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자동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옆으로 미끄러지며 저를 안으로 맞이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마법 같은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쉼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마자 바깥의 그 살인적인 폭염은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치 다른 행성이라도 온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하며 상쾌하기까지 한 공기가 제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강력한 냉방 시설을 넘어선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터 입구에는 첨단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별도의 접촉 없이 자동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었고, 쉼터 내부 천장과 벽면에는 공기청정기와 자외선 살균기가 쉴 새 없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면서 내부 공간을 항상 최상의 청정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대형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모든 버스 노선의 실시간 도착 정보는 물론이고 서울 시내 전체의 교통 상황, 오늘의 날씨와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그리고 주요 국내외 뉴스 속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당연히 초고속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제공되었고, 시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의 유선 충전 포트는 물론이고 최신 스마트폰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까지 여러 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시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작은 개인용 테이블과 눈이 편안한 LED 독서 등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이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스마트 쉼터 안에 머무는 약 1시간 동안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 밖에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연신 시원하다 를 외치며 비치된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뜨거운 햇볕 아래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지친 듯 잠시 들어와 아이에게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며 휴식을 취하는 젊은 엄마의 모습, 다음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과제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그들의 한결같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표정 속에서 저는 이 스마트 쉼터가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버스 정류장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지켜주는 한여름의 필수적인 공공복지 공간이자 도심 속 첨단 기술의 오아시스임을 제 온몸과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이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향해 있구나. 특히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계절에는 이것보다 더 절실하고 고마운 기술이 또 어디에 있을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뭉클한 감동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순간 저는 존슨 교수님의 그 냉소적인 평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 스마트 쉼터에서의 강렬했던 경험은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도시 생활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많은 가치관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동안 저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차갑고 비인간적이며 어쩌면 소수의 기술 엘리트나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K-스마트 쉼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집약된 모든 놀라운 기술들은 철저하게 보통의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평범한 시민들의 아주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여 그들의 편안함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얼마든지 따뜻하고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더 예리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곳곳에 숨겨진 면면들을 파헤치며 감탄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에 대비하는 그들의 다각적이고도 입체적인 노력들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죠. 이미 경험한 스마트 쉼터는 그 노력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저는 시민들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수많은 세심한 배려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대형 버스 정류장에는 마치 안개처럼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여 주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쿨링 파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마치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처럼 강력하면서도 소음 없는 쾌적한 냉방 성능을 자랑하며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들은 또 어떻고요? 역 자체의 시원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거나 인근의 대형 쇼핑몰이나 주요 건물로 이동할 때 시민들이 단 1초라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처럼 시원한 지하 연결 통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잘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단편적인 예산 투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도시 계획과 막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운영 주체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존슨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첨단 시설들과 세심한 배려들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막대한 에너지 낭비라거나 지속 불가능한 과잉 복지라고 평가절하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바로는 그들의 시스템은 결코 무분별한 낭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쉼터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수많은 첨단 센서들이 실내 온도와 습도, 외부 기온, 이용자 수, 심지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감지하여 냉방 및 공조 시스템의 강도를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로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여름철 불쾌지수를 현저히 낮춤으로써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현명하고도 효과적인 미래, 지향적 투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소수의 이익이나 과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첨단 기술들은 저에게 바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하고도 숭고한 진리를 온몸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존슨 교수님의 그 냉소와 편견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을 단순히 반박하는 것을 넘어 그분께도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단순한 관찰자에서 열정적인 변화의 주창자로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강렬했던 연구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저는 본국의 학과 연구팀 전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중요한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존슨 교수님도 빠짐없이 참석해 계셨죠. 저는 약간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분석한 생생한 내용들, 특히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다각적인 우수성과 그 안에 담긴 사람 중심의 철학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쉼터의 놀라운 기능들과 실제 운영 사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짧은 영상들을 곁들여가며 상세하게 설명했죠. 예상했던 대로 제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존슨 교수님께서는 특유의 냉소적이고도 권위적인 표정으로 화면 너머에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애슐리 연구원 발표는 아주 인상적이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역시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특정 대도시, 그것도 아마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의 눈에 잘 띄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일종의 보여주기식 시설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 그런 첨단 냉방 시설과 각종 전자장비들은 분명 막대한 설치비는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나? 국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 생각은 그러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눈부신 성과를 어떻게든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려는 그 특유의 오만한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 연구원들은 그의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제 목소리에 확신을 가득 담아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수님 귀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과는 달리 제가 지난 몇 주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한국의 시스템은 교수님의 예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0마디 설명보다는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요. 저는 곧바로 제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던 짧은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훌쩍 넘나들며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는 기록적인 폭염의 날 단 평범한 동네에 위치한 스마트 쉼터의 실제 모습이 아무런 편집 없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쉼터 외부에서는 시민들이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투명한 유리문으로 분리된 쉼터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시원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체온 측정을 마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잠시 폭염을 피하며 빛이 된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다음 버스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영상 말미에는 인터뷰에 응한 한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이런 게 동네마다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같이 늙고 병든 사람들은 여름에 병원 한번 다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예전 같으면 길 가다가 쓰러졌을지도 모를 이런 찜통더위에 이렇게 잠깐이나마 시원하게 숨 돌리고 쉬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여름철 생명수나 마찬가지요. 생명수. 영상이 모두 끝나자 화상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제 평생 가장 차분하면서도 가장 단호했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존경하는 존슨 교수님, 그리고 동료 연구원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제가 특정 목적을 위해 연출하거나 편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강남의 번화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주택가의 수십 곳에 위치한 스마트 쉼터에서 거의 매일같이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은 이 스마트 쉼터를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닌 여름철의 고마운 생명수이자 도심 속 시원한 오아시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쉼터들은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설치된 수많은 지능형 센서들을 통해 내부 온도와 외부 환경 조건, 그리고 실제 이용자 수 등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감지하여 냉방 및 공조 시스템의 가동 수준을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로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오히려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 쉼터는 이미 서울 시내에만 수백 개소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을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여주기식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이러한 훌륭하고 인간적인 보여주기를 통해서라도 자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길고도 단호한 발언이 모두 끝나자 존슨 교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큰 충격이라도 받으신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평소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부끄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반면 화상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다른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저도 모르게 나지막한 감탄사와 함께 존경의 눈빛, 그리고 이내 자그마한 박수 소리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시원하게 사라지는 듯한 그런 짜릿하고도 통쾌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그 견고했던 편견과 냉소를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는 그런 유치한 만족감도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가슴 깊이 느꼈던 그 진실되고도 위대한 가치를 저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제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은 제 연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잊지 못할 여름과 강렬했던 연구 여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자료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혹서기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간 중심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대한민국 서울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스마트 쉼터의 놀라운 기능과 효과, 그리고 그 외에도 버스와 지하철의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쿨링 포그 시스템,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하 연결 통로 등 극한의 여름철 폭염에 창의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의 다각적이고도 입체적인 노력과 그 눈부신 성과,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진솔하고도 높은 만족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시스템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 그 근본에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 중심의 공공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역설했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학계와 관련 정책 분야에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존슨 교수님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과는 달리 저와 같이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연구원들과 실제 도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죠. 덕분에 저는 미국 내 여러 주요 대학의 도시공학 관련 세미나와 지방 정부들이 주최하는 스마트 시티 관련 워크숍에 연사로 초청받아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사례들을 널리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여러 차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 도시를 꿈꾸는 많은 열정적인 동료 연구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것은 제게 또 다른 큰 행운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님의 입지는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분 역시 제 보고서와 그 이후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제 의견을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며 폄하하는 일은 눈에 띄게 없어졌으니까요. 어쩌면 아주 조금은 그분의 견고했던 생각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한국에서의 그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은 저명한 연구자로서의 제 삶의 방향과 목표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조한 학술 논문을 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 실제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며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어렵고도 복잡한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도 희망적인 해답의 실마리를 저는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첨단의 기술은 결코 차갑거나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은 위기의 시대에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의 그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날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던 스마트 쉼터 안에서 느꼈던 그 시원하고도 상쾌했던 공기와 그 안에서 평화롭게 더위를 피하던 시민들의 편안한 표정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시민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샘솟곤 하죠. 찜통더위마저도 기꺼이 녹여버릴 듯했던 그 따뜻하고도 세심한 배려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그 위대한 노력들. 그것은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발전을 넘어 한 나라가 자국의 평범한 시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깊이 존중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야말로 구호뿐이 아닌 진정한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을 향해 쉼없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 온 마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희망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저 또한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 삶 속에 깊이 새겨진 그 소중하고도 위대한 가르침들을 항상 마음속 등불처럼 밝히고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 길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놀라운 가능성처럼 말입니다.